예, 반갑습니다. 고성사무소 부업장 이승명입니다. 업자님이 연구 중이라 제가 주민 관심 수분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해설공사건입니다. 위치는 아래 위치도 및 현장 사진과 같이 고성초등학교에서 고성 AU공단 도로입니다. 길이가 170m, 폭 5m로 사업비는 도상비 7억, 공사비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거 밀집 지역의 소방 차량 진입과 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공공실거주택에서 9월 말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길이는 400m이고 폭은 10m의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도상비 10억 원, 공사비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아파트 주변 도로의 교통량 확산으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안심골목길 정수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위치도와 현장 사진과 같이 고성 군청 뒤편 성대리와 순원 이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세트드 깃독을 적용한 CCTV 설치, 보안등, 솔라 등 백화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과 아름다움을 준비한 특색 있는 골목길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쾌적한 골목길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도시개발 담당이 도시계획도로 서로 1-3호 개설 공사에 관련돼서 좀 답변을 좀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예. 예, 도시교통과장 합의 휴가로 주무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흑장도 휴가고 가장 휴가 두 분이 부부지간이죠. 예. 먼저 고성초교 고성 A군단 주택도로는 현재 실시기 경력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보상이 주인돼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시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실거주택 2월 말간 도계수 공사는 2019년에 2020년 예산을 했지만 군 예산 관계상 당초 예산에 반영이 못돼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성읍 한가운데 남아있는 농지 부분에서 예. 바로 지르는 도로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좀 도시 시스템 좀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좀 행정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예, 다음은 아름다운 안심 골목길 좋은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2021년 사업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올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1-3호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보상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읍면당에 요청을 할 때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마을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아시는 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여기 공공실거주택과 기울 말간 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2배인 겁니까? 아니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건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어서 3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울이 있는 대안로 좋습니다. 위치는 3사면 영로 말해서 포강 5,000km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대표들 설치와 두개 설치로서 포토존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정도 예상하고 사업의 필요성은 성과 바다가 우리 아름다운 대한 전영로울로 영호 보고말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끝장어, 가리비, 굴, 새우 등 사계절 풍부한 수산물 생산과 미국 FDA가 지정한 청정 지역으로 인해서 미식가와 레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교마을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과 대포마을 미론근적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동호마을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산지구 군도 1호선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3사면 병산리 115-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스콘 포장 850m, 차량 대피소 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기존 포장 균열과 침하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협소한 도로 구간에 대표를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 주행에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을이 있는 해안로 조성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관광기반 담당이 일단 보고하실 김영국 과장님 하실 건가? 예. 알겠습니다. 그 노을이 있는 해안로 조성 이제 5.1km 30억 정도 예산을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데크로드 사업이 워낙 그 광범위하게 기본적으로 데크로드 사업을 하는데 예. 저희 30억 정도 예산이면은 그 전체적인 데크로드보다는 일단 포교마을에 와도 그 섬 가꾸기 예. 되면은 포교마을에 집중하고 그쪽 부분만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예. 데크로드는 2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을이 있는 해안로 조성 제 느낌은 삼삼위원장님 이게 보니까 삼삼면 같은 경우는 어촌 유딜 사업도 지금 되어 가는 게 없고 당황포나 대가저수지나 여기에 비교해 봐서는 나름대로 전혀 좀 이렇게 개발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삼삼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죠. 일단 과장님 한번 이건 같이 검토를 한번 하시죠.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병산지구 군도 1호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로 담당 조철 담당 예. 건설과장님이 오늘 연가가 돼서 제가 알겠습니다. 예. 병선지구 군도 1호선 정비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그 지방도에서부터 해가지고 535m를 지금 작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50m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피소 부분은 지역민들의 보상 협의가 별도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용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 예정지에 동의서를 진구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재포장 부분은 맨 자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올라온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위원장님이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원장님들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하면 그 예산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요구만 하고 보상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하면 해드리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이건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도로에 포장을 하는 게요. 대피로 같은 경우도 예. 그 도로 체크가 있거든요. 예, 예. 얼마든지 그 도로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확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른 개인 그 토지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이 별 필요가 없는 예, 부분이다, 예. 그죠? 예.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군도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피소를 만들더라도 군도 기준에 좀 준하는 도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론 개인 땅이 편입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은 군도 기준의 도로가 8m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간다면은 일정 부분의 도로가 편입이 될 걸로 보고 대피소 설치 예정지도 좀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철 계장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양할 때 군도 수준에 맞게끔 제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하면 보상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다음은 그럼 하일면 예. 예, 하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농업 생산 기반 시설 배수로 정비입니다. 노후된 배수로 규격 확장을 통해 집중호우 등에 따른 민간 및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일면 수양리 일원이고 수해 시기는 그 2개 지구의 수해 면적은 10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길이 600m에 높이 1.5m로 보수 보강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약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 인양기 교체 설치입니다. 가리비 양식업 등으로 어선의 대형화가 됨에 따라 기존의 크레인은 7.5톤으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양기가 7.5톤이지만 실제로는 드는 건 한 3톤 정도밖에 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위치는 하일면 용토리 가록마을이고 사업비는 약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고 지금 건의한 내용은 한 15톤 규모의 어선 인양기를 설치를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양마을 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반 담당 농업 기반 시설 배수로 정비 사업 실제 여기는 한국농어촌공사 수양지구 관리구역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지만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배수로 정비권은 군 전체적으로 수요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군 전체적인 물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배수로 정비는 모든 면 단위에 다 이렇게 큰 민원인 것 같은데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어선 인양기 관련돼서는 해양수산 해양성과 보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하일 면장이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준다고 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제가 있을 때부터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만은 요즘 어선이 대형화되면서 이게 좀 상당히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 인양기 이렇게 교체 설치 사업은 실제 도비 보조 사업을 지금 매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경남도 2021년도 당교산 편성할 때 사업을 건의해서 이렇게 업인들이 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한번 이렇게 방안을 찾아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승구 과장한테도 좀 숙제를 줘도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만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좀 풀도록 하일 면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하이면. 하이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합골 도로 2차분 병행 추진입니다. 현재 지금 1차 분 0.8k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옛날에 80년대부터 주민들이 건의를 해온 정말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분, 2차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1차분이 완공되고 나도 혹시 2차분이 준이 안 될까 그런 또 염려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배려로 지난 6월달에 2차분에 대한 3억 원 사업비를 일부 확보한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2차분 공사비나 보상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좀 이 시설이 적기에 준공이 될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차분 끝나고 나면 바로 2차분이 시행되어서 적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성 하이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금 고성에서 상리까지는 33번 국도가 지금 잘 뚫려져 있습니다. 근데 상리에서 지금 1016호선이 사실은 굴곡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지에 설치되다 보니까 겨울철에 또 좀 빙판 길에 의해서 사고도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에서 고성읍으로 오는데 사실은 좀 시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14개 읍면 중에서 읍에 들어오는 데는 아마 하이면이 최고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좀 굴곡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좀 확장을 할 수 있으면 확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소외감을 좀 해소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합골 도로 관련돼서는 그때 제가 밴드에 봉합골 도로 문제를 해결을 제대로 못한 조철 씨를 승진시켰다고 막 이렇게 밴드에 호되게 제가 저는 하나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이때까지 고성군 하이면 같은 경우는 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던 곳인데 왜 하이면의 문제들을 이렇게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건지
봉화골 도로 쪽에 계신 분들은 그쪽 분들을 표를 안 찍어준 건지 참 이해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조호철 씨가 잘못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호철 씨 있을 때 같이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봉화골이 지금 제 수건 사업입니다. 실제 역대 이래로 가장 순환을 좀 많이 깨끗한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화골은 실제 저희들 도로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차분은 저희들이 21억 정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을 한 8월경에 지금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2차분은 올해 6월달에 주민 설명회 때에 상당히 지역민들이 건의사항이 많아서 보상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7월달부터 그 주민 의견 청취, 분할 청량, 행정 절차를 내년 3월달까지 거쳐가지고 보상이 완료되는 지구, 만약 보상이 원활하게 된다면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보상이 일정 부분 좀 미비하다면은 중간중간에 대피소를 설치하는 행태로 해서라도 그 1차분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일단 이제 봉화골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하임 위원장님의 역할인 것 같고 또 보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같이 좀 의논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병행해서 2차분까지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하이드로 개설공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 또 예. 지방도 그 지방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년부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지금 변경 용역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방도 1016호선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하고 겨울에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1순위로 경남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전체적으로 한 7.1k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 89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 건설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지금 좀 의심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관심을 쓰고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설직 부군수님을 모셔왔던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상리와 하위 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부터 좀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 대가면의 굴곡도로 또한 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행정은 지방도라는 이유 때문에 도의 예산이 잡혀야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저는 버리고 금액이 얼마 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를 먼저 들여서라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도비가 내려오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전향적인 판단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 갖고 대가 굴곡도로도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 오늘 또 제가 또 상임위원회 가야 되는 거죠. 이거 보고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예. 예, 이번에 새로 상임위원회에 발령받은 오은경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수암 주변 지역 문수골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임위는 한려 수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무이산과 신라 천년고철인 문수암이 있어 이를 공원화 시킨다면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위치는 저희 상임위 무순리 일원으로 무슨 저수지와 무이산 문수암 보현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저수지 주변 정비 및 산책로 조성, 두 번째 무이산 수퇴산 등산로 정비 3.3km, 그 다음 저수지 주변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상으로 상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조 과장님. 예.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 김영국 과장님. 예. 예. 그 공원이면 녹지공원까지만 강원도 섞여 있어서 주무과에서 예. 보고를 예. 드리겠습니다. 그 문수암은 그 전국에서 유명한 그 기도 도량이고 경치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5대 사찰 그 순례 프로그램도 까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녹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조 과장입니다. 녹지원가 소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무이산 수태산 그 등산로 그 3.3km 정비 건의는 그 2018년도에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그 이후 매년 그 등산로 유지 관리 풀베기 사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말씀한 대로 그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할 시 그 기존 등산로와 연계가 필요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선주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이 다른 거는 하나도 같이 첨부 안 하고 입금만 이렇게 딱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하공원 묘지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함, 그리고 축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하일 풍력과 관련된 부분, 안타까움만 상임위원이 많이 존재했는데 그레이스 정원과 영꽃공원, 그리고 이제 문수암을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꾀하는 느낌. 그래서 아마 이 한 끈만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는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장님 그렇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대감위원입니까? 이어서 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암전, 하곡, 부수암, 연결도로 확보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대가면 암전리 산 101-2번지와 -1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곡, 부수암 연결도로 확보장 공사이고 기존 공사의 구간이 있으며 연장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기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잔여 구간은 한국농어촌공사 대가저수지 자연형 여수로 공사 계획 결과 반영에 따라서 한국농촌공사 대가저수지와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1차분을 하고 나서 2차는 그 자연 여수로 공사 사항에 따라서 발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꼭 필요성은 암전리 내 군도 2호선 도로 확보장 공사가 기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2차선으로. 예. 그런데 하곡 부수암 간 도로 400m는 현재 편도 1차선 마을 농로 수준으로서 차량 대피소 장소도 미설치되어 있고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도로 가드레일조차 없어 자칫 저수지로 차량이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 암전 그 행정마을 내에서 마전 그다음 부시마을 암전 세계마을 사이에도 서로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군도 2호선 도로 확보장 공사를 마을 연결도로 역할과 주민 상호 간의 화합의 변곡점으로서 맨 군행 발전의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조호철 씨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조호철 씨는 나중에 이제 보직을 받으면 건설과장은 당분 안 하고 싶겠다. 근데 좀 달리 좀 생각하면 그만큼 권한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나중에 아무 권한이 없으면 저한테 부탁도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감 위원장님 같이 이제 그 면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는 위원장님들의 건의사항은 좀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도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답변 좀 해주시죠. 예, 항상 그 책임과 권한이 많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암전리 하곡 부수 암연결도로 확포전 공사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러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 용역 착수 진행 과정에 그 농어촌 공사의 그 대가저수지를 기존 방수로 체계를 자연행 방수로 체계로 하고 천년빈도 수준으로 그걸 개량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과 서로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농촌 개방공사에서 1차적으로 유수로 공사할 당시에 우리 군도 수준의 도로를 개설해 주라. 그럼 저희들 포장 우리가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요 사업 자체가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금 검토를 거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내년 3월경에 그 검토가 끝이 나면 사업을 착수로 하는 걸로 그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속히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다른 특별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겁니까? 지금 공법 관계하고 예. 그 사업 계획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고 2021년도 3월 달에는 시작할 수가 있다. 예, 그리 알겠습니다. 공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예, 대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음 영현. 네, 영현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강 정비사업 편입 주민 복합 이주단지 조성 사업 건의입니다. 이번에 경상남도 영천강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영천강 정비사업의 면 소재지 마을인 복림마을에 21채의 건물, 이 중에서 주민이 근무하는 건물은 7가구가 편입되어서 일자 설명회 시는 우리 주민들이 오랜 세월 구조한 터준을 버리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설명회 때는 그러면 하천을 넓히지 않고 하천 뚝에 2m 홍수방 수벽을 설치하는 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이에 주민들은 2m 방수벽 설치는 더욱 어렵다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3차 설명회 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주면 이주하겠다고 하천 부지 편입에 이제 동의를 완료 다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시행되는 저희 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복지해강 건립과 연계해서 영천중학교 부지 매입과 함께 복합 이주단지 조성을 건의드립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영동둔치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의 건의입니다. 영동둔치공원은 자연 발생 유원지로서 6월에서 9월까지는 야영객이 좀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부족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도 불편이 있고 또 지역민은 지역민들대로 도로변 주차 문제, 쓰레기 투기 문제 등 이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 촌철은 축제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우리 면민들이 활용하는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영동둔치공원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주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먼저 의견을 모아보니 이곳을 그냥 상시 야영장으로 조성을 좀 해주라. 그러면 이제 안전한 공원 조성도 되고 또 영천강 주변 지역 사업과 우리 축제를 연계해서 농산물 직거래 등도 하면 우리 면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영천강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영동둔치공원을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본계획의 하천구역 조정과 함께 야영장 조성 사업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자 영천강 정비사업 복합 이주단지 조성 관련돼서 좀 답변. 안전관리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8월 6일 날 영현 면사무에서 이주 대상자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일단 하천에 편입되는 거는 다 동의를 했고. 예. 지금 이주 단지다 보니까 이주할 분들이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주할 분들끼리 의논을 해서 이주할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예.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시행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규모라든지 이걸 예. 새로운 논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결정이 되면 저희들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영동둔치공원. 예, 녹지공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영천강 하천 기본계획 설계 용역 중으로 아마 11월 용역이 완료되면은 되어서 이제 지방 하천 구역이 확정되면 문화관광과와 영해면과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역이 확정이 안 돼서 예.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거다. 예, 그렇습니다. 두 건이 다 좀 그런 것 같다. 실제로 이제 영현면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거점 사업하시는 것과 영동둔치공원의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사업인 거죠. 두 가지가 영현면에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예, 영호민.
예, 계속해서 영호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호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은 면사무소 뒤편과 복지센터 사이 공간에 한 430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올해 예산으로 이제 부지 보상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순차적으로 내년에 주택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일식을 해서 내년 예산에 좀 2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영호시장 경사지분 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이 시장 건물이 노후가 되고 또 반복 누수 등으로 이게 누수가 반복되고 있어서 유지 관리 좀 장기적인 유지 관리 측면에서 좀 미관을 고려한 뭐 진급 판넬 등으로 좀 경사지붕으로 개선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도색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벽면 도색하고는 다 잡을 수 있는데 이 지붕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한번 경사지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도시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호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구입한 토지인데 이게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올해 상반기에 읍면 주차장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 조사를 하니까 영호면에 양월, 옥동, 연촌, 나가마리 이렇게 4지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 2, 3, 4지구로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면 소재지를 하려니까 우선순위가 맞지 않아서 조금 그거는 면에서 좀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우선순위 조정? 그러니까 이제 면에서 올라왔던 것과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했던 우선순위가 약간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까? 올해 수요조사 했을 때 수요조사 했을 때 면에서 양월, 옥동, 연촌 이렇게 해가 왔는데 이걸 다시 끼우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맞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요 관계는 면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차장 조성 필지를 보상 완료한 것은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니까 우선순위나 약간의 이렇게 미시한 이렇게 기내 차이 부분은 영호면에 좀 조정 정리하고 그래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호시장과 관련된 부분 일자리 경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호시장 경사지분 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올해 예추경에 3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도색 작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요 용역 끝나는 대로 곧 착수를 할 것이고 경사지분 관계 이거는 그 시장 옥상이 그 노후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중으로 그 용역사하고 현장 점검을 해서 시급하면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말씀은 무조건 해준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그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천면 이어서 개천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자이봉치관도로 군도 8호선 차량 대피소 개설 공사 관련된 위치는 그 개천면 자연이 일원입니다. 총 도로 구간은 저희 간내 구간은 3.8km 구간인데 차량 대피소가 없는 구간 한 1.1km 굴곡도로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그 봉치마을 4.2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 도로이고 저희들 그 간내 고성 버스와 주민 차량, 농기계 등도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로 폭이 한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상하방 차량 운행시 차량 대피소가 지금 실제로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그 가드레일도 한 군데도 지금 설치가 안 된 아주 위험한 지금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 구간은 그 차량 대피소 한 5개소 정도를 그 설치를 소요 사업비는 한 3억 정도로 소요될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제 마을 이장 그 개선면은 저희들이 그 토지가 작다 보니까 토지를 좀 잘 안 주려고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 지금 협의를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거의 이제 마무리를 저희 현재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서 그 예산이 허락되면 요 사업 부분은 꼭 좀 신경 써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청강 친환경 미나리 생산 판매입니다. 위치는 그 청강리 136
12-3번지 일원입니다. 저희들 그 농한기를 이용해서 배를 지금 먼저 재배하고 나서 11일부터 5월까지 친환경 농작물 재배단지인 그 청강리 일대에 저희들 일대 미나리를 저희들이 생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그 청강리 일대는 지금 그 친환경 배 재배단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그 주민들이 친환경 마늘, 양파 등을 그 재배를 해서 소규모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량 생산을 위해서 시설비 지원을 지금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청강 친환경 미나리 장반도 현재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시설은 그 10,000평방미터 부지의 시설 하우스 9동 정도를 조성을 해서 연간 한 18톤 정도의 그 미나리를 생산해서 생미나리나 미나리 액기스 행태로 저희들 판매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그 판로 문제는 그게 지금 우리 장 반장님께서 현재 그 친환경 관련 농산물을 생산해서 해패 등록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물에 재배하는 미나리와 저희들이 밭에 재배하는 미나리가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난답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여기 향이 좋고 물에 재배하는 미나리는 미나리 안에 구멍이 있어서 맛이 조금 다르답니다. 그래서 밭에 재배하는 부분은 안에 통도 차가 있고 향도 아주 좋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고 경북 청도 쪽에 일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리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가능하면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미나리 생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수원 과장님, 우리 지금 면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전문가 앞에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거 면정을 하시면서 해당 파악을 잘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청강 친환경 미나리 생산 판매 사업은 저희 청강 단지에 친환경 벼와 미나리를 이모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토지 이용률을 증대시켜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 부분입니다.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고승군비가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신청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신청 준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유봉치간 도로 차량 대피소 개설공사는 이제 보상 협의가 된다면 대피소 5개를 설치하겠다. 이게 아마 담당 부서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좀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구만면. 구만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저희원 용왕간 마을 연결 농로 확포장공사 건입니다. 사업 계획은 연동 마을 앞에서 용당 마을 쪽으로 들판 중앙으로 쭉 내려오는 농로 겸 농어촌도로 301호로 지정된 구간 중에 길이 1.5km, 폭 3m에서 5m로 확포장에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 농로 폭이 3m로 각종 농기계 점검 및 대응하러 농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고 편입 부지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마동지구 209 관성공사에 관로 매설이 완료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의 토지 승낙이 가능하고 올해 주민수건 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게 개천면의 자유봉치간 도로 학포정공사 똑같은 맥락인 것 같고 부서만 다른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 농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농기계가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각부 개선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대피소 설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대피소나 가각부 개선의 가장 해난이 보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상 협의가 된다면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개천면의 자유봉치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 그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제 5군데 이렇게 그 대피소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건도 똑같이 이렇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 보상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면 이제 차량 대피소 설치도 검토하고 확포장도 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좀 보상 협의를 좀 마무리 좀 해주시는 걸로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정리만 해주시고 바로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야면.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해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방아산 적석산 간의 등산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 저희들 그 방아산에서 적석산까지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진전 양촌에서 올랐다가 요리 오는 길이 아직 뭐 사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홍보가 덜 돼가지고 매점 쪽으로 좀 안 넘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오기에 하려면은 물론 등산로도 잘 돼 있어야 되지만은 요 양촌에 손님을 불어놓고 버스가 저쪽 배동 쪽 가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라 하면은 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그 농민들의 그 농산물 판매에도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걸로 생각. 맞습니다. 예. 다음은 그 두 번째로 저희 그 해야면 삼등리 강력 상수도의 갈로 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다른 지역은 다 들어왔는데 삼등리만 유독 좀 강력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삼등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꼭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그 지난 몇 년 동안 남진 마을에서 그 지하수가 고갈이 되져 가지고 우리 소방서에서도 그 물과 또 그 소방차로 그 변화를 한 그런 경험도 매년 그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덕 강력 상수도 같은 경우는 김성령 소장이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건에 관련돼서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 거죠. 지금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 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압니다. 그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군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게 도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려 봐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소장과 제가 좀 숙제를 같이 좀 고민해서 풀도록 그렇게 해야면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산과 척석산 간 등산로 활성화 사업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 같은데, 이거 토지 소유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 의사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좀 토지 보상비가 비싸게 나가라고 저희도 감사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저희 지금 양산학회에서 그분들 잘 아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는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들을 해야산업회나 그쪽에서 제안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도를 그분들이 못 빼준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이제 행정이 그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땅까지 산까지 팔아달라고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사업을 집행하기는 쉽진 않다. 이걸 정확하게 면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 보고 이 부분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면 내년에 바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면입니다. 만면은 배수 펌프장만 이렇게 설치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지구 배수 펌프장 설치입니다. 공기지구는 간사지, 유수지 인접 그 저지대로서 상습 그 침수 지역입니다.
마동호 조성으로 간사지 유수지 물이 지금 현재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고 또 집중호우시 팽계 가로 두어지구 배수장 3개소에서 동시에 펌핑을 하다 보니까 고성천하고 간사지 물 수위가 높아 배수장이 없는 공기지구는 매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에도 3번 정도 침수가 됐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전체 소요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추산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도 배수 펌프장 관련 사업입니다. 동정지구 배수 펌프장 정설입니다. 동정 배수장은 2014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으며 침수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배수장의 배수 펌프 능력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는 도전지구, 맹성지구, 법진지구에서 유입되는 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배수 펌프 시설로 가지고는 수용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동경지구도 침수 때 집중호우시마다 매번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억이라 그랬습니까? 2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만면에서 두 건으로 50억 신청하신 거죠? 예, 어차피 삶에 있어서는 안전이 최고 우선이니까. 예. 동정지구 그다음에 공기두호지구 3개 지구가 우리 만면에 저지대인데 두호지구는 배수 펌프장이 있어가지고 이번 장마 기간에 많은 비가 와도 거기에는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지구는 필히 배수 펌프장이 필요로 하고 조금 전에 동정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마 200mm 강우가 이상 오면은 아마 저지대 주택까지 침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억입니다. 우리 한번 또 우리 조철 씨구나. 그러니까 공기지구 배수 펌프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공기 낙정지구는 마동호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방수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낙정지구의 일단 침수 예방 사업을 위해서 방수제 관련된 구간에 대해서 군도 정비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배수 펌프장이 설치가 되려면은 방수제 구간이 완료가 돼야만이 배수 펌프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촌 공사와 지금 협조를 해서 배수 펌프장이 가능한 이건 꼭 설치가 돼야 된다. 도로가 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안쪽에 있는 물들이 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동정지구 배수 펌프장 정설 부분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기존 배수 펌프장이 지금 600mm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량이 아마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필요성이 확보가 된다면은 정비를 정설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배수 펌프장 유입되는 하천을 정비를 해서 재예방 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기지구 배수 펌프장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 겁니까? 공기지구 같은 경우는 방수제가 제방이 실제 형성이 되고 나면은 안쪽에 있는 물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조시에는 배수 펌프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만이 완벽하게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정지구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거고? 동정지구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 후에 최종적인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지구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의논해서 이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다, 그죠? 공기지구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동해면, 거류면, 동해면부터 하겠습니다. 동해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부천 전도마을간 도 연결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면의 자부천 마을에서 전도마을간 도 200m를 포장하는 사고로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서 2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7월에 편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구악포 공룡 발자국 하석지 해안 테크로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그 동해면 구악포 마을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룡 발자국 하석지 테크로드 2개소 40m이며 사업비는 한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05년도에 설치된 테크로드가 파손 등으로 노후되어 탐방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시급히 정비가 좀 필요한 곳입니다. 동해면의 관광자원 활용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부천과 전도가는 우리 조철 씨 이거 진행해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예, 요거는 그 군수님 소통 간단해서 건의사항이고 오버레도 또 올라왔던 그런 내용 실제 읍면에서 8월달에 그 토지 사용 동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실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 착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알겠습니다. 자부천 전도가는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구악포 공룡 발자국 해안 테크로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철거부터 하고 철거부터 하고 고성이 발자국이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업상 읍면에서 이제 설치한 부분 많은데 안전상의 문제를 철거는 우선하고 재설치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자국 하석의 중요성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철거는 일단 먼저 안전상 문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동의위원장님 철거부터 먼저 하면서 검토하고 별 문제 없으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류위원. 다음 거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 경제과하고 건설과 우리 담당 직원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좀 찾는다고 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 없이 면허 입장에서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름에는 관심사업으로 언젠가는 거름의 발전을 위해서 꼭 시행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천천히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건의드린 겁니다. 먼저 당동 지역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건설 당시에는 인근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도매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도시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없고 또 도시가스 민간 사업자에게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 민간 사업자는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당동 지역에는 700여 세대에 1,500여 명이 또 인근 신용지역을 포함하면 1,120여 세대에 약 2,300명이 거주하고 있고 편리한 생활연료의 공급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정주 생활 여건의 개선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화당 광도면 항리 간 도로 연결입니다. 거름면 화당리와 통영시 광도면 항리를 연결하는 약 2km의 구간이 확포장되어 있지 않아 인근 시군 간의 협력을 통한 연결 도로의 개통으로 편리한 접근과 활발한 교류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또 지역 특산물인 미더덕, 오만둥이 등의 산지 판매로 농업인의 소득도 증대해야 될 것이며 또한 매년 1월 1일 해맞이를 우리 고성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망과 주차 문제만 개선된다면 해돋이 맹서로서도 개발 가치가 충분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그러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단 강도면 항리간 도로 연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고성군이나 거류면 전체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 이 정확한 겁니까, 위원장님? 맞습니다. 실제 담당 부서 의견은 어때요? 그러면 하당리 구간은 실제 저희들이 이때까지 이제 중간에 연결이 안 됐던 부분을 토지 수용을 완료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던 노선이고요. 실제 이 구간은 저희들이 고성군이 0.7km고 통영시 구간이 1.2km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우선적으로 완료를 한다고 해서 사업 성과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영시와 우선적으로 협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저희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타당성 부분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와 해법 타당성 부분을 검토를 해서 주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타당성과 관련된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까? 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영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영시는 실제로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부정적이다. 예. 그 공단 안에서 도로가 공단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통영 쪽은 고성 쪽으로 대부분 다 넘어갈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그런 부분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통영과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0.7km 우선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예. 어차피 잔여 구간 1.2km가 개통이 안 된다면은 오용지물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런 저도 참 좀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고성군만의 사업이면 이게 소요 사업비가 그루민에서 올라왔던 것은 0.7km 한 18억, 부서 검토를 하니까 12억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쪽은 그러면 통영 같은 경우는 32억 이렇게 1.3km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통영에서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 고성만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진 않다. 이게 아마 현실인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습니까? 옛날에 그 성동조선이 그 예. 우리 항리 그 사계 마을입니까? 3구 4구 마을을 그 예. 이주시킬 때 그 예. 당시에 성동조선 위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답니다. 아. 예,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동조선에는 공장만 하고 도로는 그 개설 아예 안 하고 그랬구나. 도로를 막아버린 상태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우리 그런 고성군만 입장에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 예. 우리 거제 통영 고성 그 행정협의회입니까? 협의회에서. 예, 거기에서도 한번 거론을 한번 해주시면은 좋은 안건이 안 되겠나 생각되지고 사실은 통영 쪽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그런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그 해안 일주 도로로서도 관광 일주 도로로서도 가치가 충분하니까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이 개통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제 통영시장, 거제시장과 내일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이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고 당동 지역의 도시가스 조기 공급은 이건 또 제 공약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공사 사장 얼마 전에 임명된 사람이 또 저와 같이 근무했던 친구 사람이기도 한데 이건 제가 한번 챙겨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다 된 거죠. 혹시나 이렇게 은면장님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이병대 국장님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랑기 국장 이병재입니다. 이번 주말에 그 8월 15일 강북절 기념 별 비치는 그 음악회 행사를 합니다. 송악동 고문에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다항포에서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우리 문화체육 행사를 지금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 좀 참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캠핑장이 한 20군데 있습니다. 그 캠핑장에 조그만한 그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 물놀이 시설에 저번 주에 그 다른데 뭐 사소한 사고가 있어가 뭐 수입 잘 되는데 물놀이 시설에 그 부모들이 애들 같이 와도 뭐 소리 하니까 조금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그 캠핑장에 그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 관리자한테 좀 주시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난연 사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그 파고가 크니까 민장님께서도 좀 관심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 소장입니다. 예. 예, 어머장님들 항상 농업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랜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16일까지 이번 장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들녘에 나가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뱅해충이 특히 그 도열병을 중심으로 해서 우심을 넘어서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바쁘시겠지만은
특히 그 병해충 방지라든지 농민들 소통에 좀 특별한 관심을 센터에서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예. 혹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하실 게 있으면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연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보고드린 주민 건의사를 보니까 거기가 자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금요일에 14일에 저희가 내년 당초 예산 편성에 지침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 나가면 아마 연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행정복지국의 행정과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그 간부 예시에 또 전달됐던 내용입니다. 아마 제75회 그 강복질의 나라사랑 그 태극기 달기 운동 그 부분에 있어서 읍면에서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지금 갱로당이랑 마을 해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 태극기는 좀 교체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말씀 다 하셨던 거죠. 그럼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제 한 50여 분이 8시 하동으로 이제 자원봉사로 떠났습니다. 하동군청의 행정과에 통화를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쌀이든 물이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정도 저희들이 다 좀 취합해서 내일 제가 직접 가서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고성군이 고성군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시군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은 다행스럽게 태풍 피해는 거의 없지만은 작은 피해 하나라도 챙겨서 행정이 지원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은민장님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벼도열병은 심각한 상태라 예비비를 투입해서 방제에 좀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동에는 빈산소 수계로 인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의료 폐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항복일 도의원님 그리고 정성구 도의 수상과장과 함께 제가 직접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원 방안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읍면장님들이 주신 현안 사업들은 특별한 법적 제한이나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읍면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읍면장님들이 주신 내용은 검토 후에 직접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행정을 일정 부분 신뢰하는 이유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 여러분들의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